자, 다음에는 역삼각함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삼각함수는 어떤 거냐면요. 삼각함수의 역함수다. 우리가 앞에서 역함수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을 때 역함수가 자, 어떤 x하고 y가 있으면은 x에 대한 원소하고 y에 대한 원소가 이쪽 방향으로 대응이 된다고 하면은 거꾸로 y에 대한 원소하고 x에 대한 원소가 역으로 가는 방향이 역함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역함수 관계가 삼각함수에 대응이 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점이 하나가 있어요. 삼각함수는 주기함수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역함수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앞에서 한번 다뤄봤었는데, 그렇죠? 자, 역함수 같은 경우 조건이 있었죠. 두 함수가 1대1 대응일 경우에 역함수가 성립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역함수를 구하는 단계에서 보게 되면요. y는 fx가 1대1 대응인 경우에만 역함수를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점이 어떤 문제점이 있냐? 삼각함수는 앞에서 우리가 보면 값이 계속 반복되는 값이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은 아까 보면은 제가 사인 세타 값이 어떤 값이 나왔는데 예를 들어서 사인 세타가 0인 세타를 알고 싶다라고 했을 때 사인 세타가 0인 경우는 얼마일 때 발생하게 됩니다? 갑니까? 사인이 0도일 때 0이죠. 근데 사인이 한 바퀴가 돌아서 360도일 때 0이 되고요. 720도일 때 0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삼각함수의 역함수를 구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은 야, 어떤 사인 세타가 0이야. 그러면은 요 세타가 0도야? 360도야? 720도야? 뭐 1080도야? 모르는 거잖아요. 왜냐면은 0도 0이고 360도 0이고 720도 0이고 이 0이 원래 뭐였냐? 알 방법이 없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삼각함수를 떠나서 주기함수라고 되어 있는 놈들은 값이 반복되기 때문에 역함수 자체를 가질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이 문제를 역삼각함수는 이제 만들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럼 만들려면 어떻게 되냐? 만들려면은 요 범위를 우리가 제한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정의역 x의 범위를 제한을 해서 1대1 대응 관계로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역함수를 구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게 되면은 앞에서 이렇게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은 요 사인 x에 대한 그래프를 보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요 주기함수를 구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반복되지 않는 구간을 잘라서 요 구간만 가지고 역함수를 만들어야 된다. 자, 그러면은 사인 세타의 값은 앞에서 보았을 때 0부터 시작한 다음에 1로 시작하고 그 다음에 다시 0으로 갔다가 마이너스 1 다시 0으로 가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 값이 반복이 되는 부분은 어디예요? 보면은 1부터 마이너스 1까지 요 구간까지만 값이 반복이 되는 거죠. 그거 외에서는 값이 두 개가 존재하는 구간이 존재하니까. 자, 그래서 y 값을 기준으로 마이너스 1부터 1이 되는 구간까지만 마이너스 1부터 1이 되는 구간에 해당되는 x 값만 우리가 역함수를 취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떼가지고 보게 되면요.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요거를 거꾸로 이렇게 뒤집은 그래프가 바로 사인의 역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역함수이기 때문에 역함수로 표현하는 마이너스 1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위첨자로 해서 사인의 역함수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고요.
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요 마이너스 1을 또 다르게 표현해서 아크사인이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아크사인이다 이런 표현이 보이게 될 때, 아니면 사인의 마이너스 1이다 라는 표현이 보이게 됐을 경우에는 이거는 사인의 역함수가 된다. 자, 그래서 바뀌는 범위는 결과는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2파이까지가 치역이 되는 거겠죠. 부터 2분의 파이까지가 바뀌게 되고요. 역함수이기 때문에 x값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바뀌는 값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사인의 경우는 이렇게 되는 거고요. 뭐 지금 어디 있어? 코사인하고 그 다음에 탄젠트의 역삼각함수 같은 경우에는 교재 내용을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이번에는 쌍곡선 함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이 쌍곡선 함수 같은 경우에는요, 삼각함수와 유사한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쌍곡선이라고 합니다. 쌍곡선이라고 하니까 조금 여러분들이 좀 헷갈릴 수가 있는 것 같은데, 간단하게 타원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함수가 쌍곡선 함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인 함수는 완벽한 원인 거잖아요. 근데 타원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죠. 우리가 럭비공 이렇게 얘기하는데 원이 아니고 이런 럭비공처럼 생긴 이런 타원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게 쌍곡선 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원을 이렇게 찌그러뜨린 느낌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쌍곡선 함수는 다음과 같이 표현하게 되는데 사인 h 이렇게 코사인 h 탄젠트 h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되고요. 얘를 읽는 거는 좀 조금 특이하게 읽는데요. 영어로는 이것을 이제 하이퍼볼릭이라고 얘기합니다. 하이퍼볼릭 펑션이다라고 얘기하게 되고요. 여기 보게 되면은 요 사인, 코사인, 탄젠트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이제 사인의 h 그래서 약간 부끄럽다 그래서 이제 shine이라고 이렇게 읽고요. cosh는 뭐 코시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코샤인. 그다음에 탄젠트의 쌍곡선 함수 같은 경우에는 센 아니면 텐치 이렇게 읽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근데 제가 봤을 때 용어가 이렇게 된다, 이렇게 생긴 게 있다 하는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이게 다른 거한 게 뭐가 있지? 저도 이게 약간 아리까리한데 아마 저 4학년 정도 올라가면은 요 쌍곡선 함수 이렇게 좀 많이 다루게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긴 게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샤인 x를 이제 계산한 거는 요 자연 로그의 밑을 사용하게 됩니다. 제가 앞에 수업에서 이제 자연 로그 ln이라든가 아니면은 2라든가라고 하는 것을 제가 제대로 표현을 못한 것 같은데요. 이거는 아마 2장에서 좀 한번 다룰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공식을 보면은 2의 x 빼기 2의 마이너스 x분의 2 이게 바로 쌍곡선 함수를 표현한 공식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분의 2의 x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 요거를 이제 그래프를 그려보게 되면은 오른쪽과 같은 그래프가 그려지게 되는데요. 자, 코사인 그래프는 이런 형태로 그려지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사인은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지게 되고, 그 다음에 센 그래프는 이런 형식의 그래프가 그려지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다음 장을 보도록 하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삼각함수에 대한 내용이 이제 완료가 된 거고요. 이번에 다룰 내용은 수열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수열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이제 순서가 정해져 있는 수를 나열하는 경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수열의 종류는요, 바로 홀수, 짝수가 되겠습니다. 보면 우리가 1, 3, 5, 7, 9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다음에 짝수는 뭐 어떻게 얘기하죠? 2, 4, 6, 8, 10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래서 뭐 홀수 짝수 같은 건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숫자가 되겠는데요. 자, 이게 바로 순서가 정해져 있다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왜냐면은 1 다음은 2잖아요. 근데 우리가 다른 규칙을 만들어서 1 다음에 숫자를 3이다라고 정한 거죠. 그럼 이제 규칙을 이제 우리가 찾거나 아니면 규칙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자, 다음과 같이 여기 보면은 1하고 3 사이에는 어떤 규칙이 있죠? 1을 시작으로 한 다음에 2씩 증가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 4, 6, 8, 10은 2를 기준으로 해서 2씩 증가하는 형태를 가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수열 같은 경우에는 이런 뭐 아무리 복잡한 수열이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좀 센스가 있으면은 요 순서를 이렇게 찾아낼 수가 있는 거고요.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순서를 정하는 규칙을 만들면 그거에 따라 가지고 숫자를 수열을 이렇게 새로 만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수열은 또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자연수를 우리가 수열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열 얘기할 때 일반적으로 우리가 소수점이 들어가 있는 실수는 무리수 같은 경우에는 포함되지 않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자연수, 양의 정수인 거죠. 양의 정수를 기준으로 이렇게 수열을 삼게 됩니다. 자, 요 수열을 이렇게 얘기할 때 일단 13579 한번 이렇게 써볼게요. 자, 보게 되면은 여기 순서가 있죠. 자, 1이 가장 첫 번째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3은 두 번째가 되는 거겠고요. 5는 세 번째, 7은 네 번째, 9는 다섯 번째.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래서 요 첫 번째, 두 번째 요 해당되는 요 각각의 항목을 우리는 항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 3이라고 하는 거는 두 번째 항, 그 다음에 뭐 9라고 하는 거는 다섯 번째 항, 이렇게 몇 번째 항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되고요. 자, 이걸 표현하게 되면은 요 1, 2, 3, 4, 5를 바로 몇 번째라고 하는 n이라고 하는 문자로 이렇게 대치를 하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항은 1이 되겠고요. 두 번째 항은 3, 세 번째 항은 5 이렇게 대칭이 되기 때문에 자, 다음과 같이 이거를 표현할 때 이렇게 중괄호를 놓고 a의 n이 어떤 값이 될 수가 있지만 몇 번째를 의미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n은 1이다 하면 첫 번째 항, 그 다음에 무한대는 끝이 없다라고 하는 경우, 만약에 끝이 있을 경우에는 끝에 해당되는 값을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a의 n은 1, 그 다음에 5 이렇게 표현한 거는 n이 첫 번째부터 다섯 번째까지 있다. 그러면은 요 13579를 의미를 하는 거가 되겠죠. 아니면은 자, 다음과 같이 a의 n, 그 다음에 n은 1, 2 이렇게 쓰든가, 방금 제가 13579만 할 거면은 5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되는 거겠죠. 자, 수열은 우리가 이제 종류에 따라 가지고 등차 수열, 그 다음에 등비 수열, 그 다음에 조화 수열, 자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요. 요 등차 수열, 등비 수열, 조화 수열에 대해서 각각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등차 수열이라고 하는 거는요, 일정한 수를 더해가는 형태를 등차 수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홀수 짝수할 때 13579 같은 경우 보게 되면은 요 항하고 항이 하나씩 증가할 때마다 2씩 증가하는 특징을 가지게 되죠. 자, 그러면 이렇게 됐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요 등차 수열이라고 했을 경우에는 요 규칙만 알면은 요 다음 항의 수를 우리가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379라고 하는 값이 있는데 요 379의 다음 항은 어떻게 되냐? 두 개를 더하면 되겠죠. 그러면 381이라고 하는 값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규칙이 딱 정해져 있으면은 이 다음 항을 우리가 곧바로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증가하는 요 값, 등차수는 이제 쭉 이렇게 값이 더해지는 형태가 되는데 이것을 공차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13579의 등차 수열의
공차는 2라고 한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게 되죠. 자, 그럼 이걸 우리가 좀 공식화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공식화를 해보게 되면요, 다음과 같이 할 수가 있습니다. 자, A가 보면은 우리가 가장 처음 시작하는 값, 기준이 되는 값을 첫째 항 A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공차를 가지고 요 각각을 표현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첫 번째 항은 A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항은 여기 2가 더해주는 거니까 공차를 D라고 표현하게 되면은 A하고 D를 더한 값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 그 다음에 두 번째 항은 A1에다가 2를 더하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항은 어떻게 돼? A1 더하기 2 더하기 2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2가 두 개가 겹쳤으니까 1 더하기 2 곱하기 2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게 항이 계속 증가가 되면 어떻게 되냐? 결국은 n번째 항이다 라고 했을 경우에는 첫째 항에다가 첫 번째 항을 제외한 n번째이기 때문에 n에다가 마이너스를 해준 공차를 곱한 형태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그래서 요 13579를 기준으로 했을 때 예를 들어서 11번째 항을 구하려면 어떻게 되는 거냐? 자, 그러면은 첫째 항은 1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 공차가 2였잖아요. 곱하기 11번째 항이니까 11번째 빼기 1 이걸 계산해 주면은 1 더하기 20 21이라고 하는 값을 구할 수가 있죠. 실제 맞는지 그냥 써보면 되겠죠. 20 11번째니까 너무 긴데 11 자, 이렇게 되면은 자 1, 2, 3, 4, 5, 6, 7, 8, 9, 10, 11 11번째 항이 21이다 라고 하는 결과가 나오는 걸 알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등차 수열을 쉽게 표현할 수가 있고요. 등차 수열 같은 경우 보게 되면은 여러 가지 또 등차 수열을 이용한 공식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등차 수열을 합을 구하는 공식이 있는데 이건 유명한 파스칼이라는 학자가 개발한 방식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1부터 10까지 다 더한 것을 구한다. 아니면 1부터 100까지 이런 거를 다 간단히 공식으로 구할 수 있는 방법을 구하는 게 파스칼이라는 학자가 되겠는데 이건 교재 한번 참고해 보시면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등비 수열이라는 게 있는데요. 등비 수열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회계 쪽에서 많이 이제 사용을 하게 됩니다. 보통 보면은 저기 금리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복리, 단리 이렇게 계산할 때 동계산할 때 이렇게 많이 사용되는 부분이 바로 등비 수열이 되겠습니다. 등비 수열 같은 경우에는 앞에 등차 수열하고 달리 등차 수열은 그냥 더하는 거지만 등비 수열은 값이 곱해지는 형태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 항에 일정한 수를 곱해서 만드는 수열을 등비 수열이라고 하게 되겠고요. 이걸 공식으로 보게 되면은 첫째 항이 A라고 했을 때 증가. 근데 증가가 이제 곱해지는 형태로 증가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공비, 앞에서 공차였죠? 공비라고 하게 되겠고요. 몇 배씩 증가하게 되느냐, 아니면 몇 배씩 감소하게 되느냐,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자, 어떤 항에다가 R을 곱해주고, R의 제곱을 곱해주고, 맨 마지막에는 R의 n-1승 이렇게 곱해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요 밑에 예를 한번 보도록 하면요. 자, 1, 2, 4, 8, 16.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어떤 등비 수열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 등비 수열의 공비를 한번 첫째 항하고 공비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시작하는 항이 1로 시작하니까 첫째 항은 1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항을 보니까 2라는 값이 있는데 2는 1에다가 곱해주는 값이 되겠죠. 자, 그래서 2가 곱해졌습니다. 자, 4를 이제 뜯어서 보게 되면은 4는 1에다가 2를 두 번 곱한 형태가 되는 거겠죠. 2의 제곱이니까. 자, 그 다음에 8은 2를 세제곱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를 세제곱한 게 아니라 이렇게 그럼 8에다가 곱하기 2를 하면 16이 되는 거고
16에다 곱하기 2를 하면 32가 되는 거겠죠. 자, 그럼 이거를 공식으로 표현하게 되면은 1에 1 곱하기 2의 5승, 1 곱하기 2의 6승, 이렇게 64, 128, 256, 512, 1024, 2048, 4096, 8192, 16384, 32768, 65,546, 이런 식으로 값이 쭉쭉쭉 증가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등비 수열도 이렇게 다 더하는 공식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 수업에서 이렇게 공식을 이렇게 외우는 수업이 아니다 보니까 개념이 이제 이런 개념이 있다라고 이해하시고 이 공식도 마찬가지로 교재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조화 수열이 있는데요. 이제 세 번째인 마지막 조화 수열이죠. 조화 수열은 이게 좀 성질이 조금 신기하게 되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등차 수열을 이렇게 따르게 됩니다. 이제 등차 수열인데 등차 수열을 한번 뒤집은 거다. 자, 그럼 앞에서 보게 되면 이제 밑에 보면 이제 패턴이 등차 수열하고 똑같죠? 예를 들어서 이제 보면은 1, 3, 5, 7, 9 우리가 이제 홀수의 값을 이렇게 표현하게 되면은 요것을 조화 수열로 이렇게 표현하게 되면 이거 뒤집는 형태가 되는 거다. 그래서 1, 3분의 1, 5분의 1, 7분의 1, 그 다음에 9분의 1, 11분의 1 이렇게 분모 부분이 등차 수열로 이루어지는 형태를 조화 수열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조화 수열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설명하는 걸로 마치도록 하겠고요. 자, 이제 마지막이 되겠는데요. 수열 같은 경우에는 성질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수열이 이렇게 있을 때, 어떤 수열하고 어떤 수열이 있으면은 각각의 수열을 두 개가 더해졌을 때는요, 이것을 두 개를 한꺼번에 더 올려보면 되게 복잡하기 때문에 두 개를 이렇게 각각 분리해서 우리가 더해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수열이 있는데 이 수열에다가 어떤 상수항이 곱해져 있다 라고 했을 경우에는 이 상수는 앞으로 빠질 수가 있다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어떤 상수값하고 그 다음에 n이라고 하는 값이 있으면은 상수를 이렇게 다 일일이 더하는 거기 때문에 얘는 그냥 n 요 수열의 요 개수만 곱해주게 되면은 이렇게 하나의 값으로 튀어나오게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뭐 수열 부분 요거 부분 같은 경우도 교재 보면 한 2페이지 걸쳐서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강의 드시고 그 다음에 수열 부분 한번 쭉 이렇게 훑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걸로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고요. 이게 또그 영상으로 강의하려다 보니까 이게 좀 제 목소리가 좀 졸린 목소리가 돼가지고 잠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뭐 제한 이거 영상을 이제 뭐 꼭 이렇게 지금 다 봐야 된다라고 한 제한이 없고 나중에 이제 복습으로도 할 수가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 좀 정신 날 때 또 중간 또 공부하다가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잘 이해 안 되는 부분이다 할 때 중요한 부분 이렇게 발췌해가지고 들으면은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